보리수가 익어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리수는 항산화력이 우수하고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므로 각종 질병 예방 및 치유는 물론 노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무병장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보리수 발효 방법에 관한 김용현 원장의 강의를 시청해 보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보리수 발효를 좀 해볼게요. 지금 계절적으로 6월 초순인데 보리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지인들이 보리수를 따서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놨고요. 한 30kg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발효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리수 같은 것들이 가능하면 깨끗한 곳에서 따고 세척을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물건들이 상태에 따라서 꼭 세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리수 같은 경우에 세척을 안 하는 게 좀 좋고요. 왜냐면 이걸 세척을 하면 익은 것들이 물들어져서 다 사라져서 아주 좀 불편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릇을 좀 작은 걸 쓰기는 했는데 그릇에 한 8알 정도 되게끔 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건 제가 계산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지금 4.7kg 정도 나오는데 요거를 한 300g 정도 더 집어넣어서 5kg 정도를 좀 맞추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양이 많을 때는 소재를 가지고 무게를 맞춰 놓으면 일이 조금 용이해져요. 그래서 5kg 정도에다가 세팅을 좀 하고요. 자, 5kg 세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설탕을 계산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대 4의 비율이니까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양 자체가 계산을 좀 해보면요, 5kg 곱하기 40%일 때는 0.67을 곱하는 양이면 40%가 나와요. 원물에 비교해서 곱하기 0.67을 하면 3.35kg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설탕이에요. 그런데 얘가 보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브릭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체의 당도가. 그래서 이 당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당도만큼을 빼줘야 돼요. 근데 왜 그냥 먹어본 걸로는 한 8브릭스 정도, 10브릭스가 참 안 되는 듯 싶어요. 그래서 8브릭스를 계산을 하면 원물에다가 약 4% 정도의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5kg에다가 4%니까 0.04 하면 3.15kg 정도가 됩니다. 예. 계산식이 이렇게 나와요. 앞에 5kg는 원물이고 0.7은 원 당량이에요. 그리고 자체 브릭스를 5kg에서 뭐를 해주면 4%니까 0.04를 곱해주면 3.15kg 정도 나와요. 이렇게 3.15를 정해놓고 나면 일이 편안한 게 다음부터는 원물 5kg, 설탕 3.15kg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집어넣으면 편하기 때문에 처음에 하는 것들을 양을 좀 세팅하는 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전자 이 저울들이 한번 그걸 잡아주면 0점이 잡히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3.15kg를 넣으면 편안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요게 1.6kg.
또 한 번 하면 자 2.5kg 한 번 더 넣으면 3.15 16 15 이렇게 14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야 되는 설탕 양이고요. 지금 이 설탕은 제가 보관한 지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 그런데 설탕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얘들은 방부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소재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울에서 원물을 살짝 빼서 바로 통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적고 녹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로 그냥 원물에다가 집어 넣어서 설탕이 조금 녹은 이후에 손으로 저어서 설탕을 녹여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본인이 조금 덜 묻히게 되는 좀 덜 묻히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 이렇게 바로 옆으로 통으로 바로 직행을 그냥 할 겁니다. 지금 이 통은 비교적 좀 큰 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23kg가 들어가는 통이에요. 근데 얘를 한 3개 정도 넣을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물론 이제 종균은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담아놓은 아주 훌륭하게 발효가 되어 있는 보리수가 있어서 그걸 종균으로 쓸 거고요. 종균은 당장 처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설탕을 좀 녹인 이후에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종균이 들어가면 걔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다른 잡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보리수가 잘 익은 게 있고 좀 이렇게 덜 익거나 노란색이거나 녹색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잊지 말고 함께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풍미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꼭 잘 익은 과일만 섞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잎이나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과일이 달려있는 자루들을 제가 제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역시 발효해서 좀 더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돼서 굳이 제거를 하지 않고 넣어도 됩니다. 보리수가 기능으로는 상당한 항산화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항산화력이라는 뜻은 몸속에 발생되는 산소,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활성산소를 잘 잡아주면 노화나 이런 곳을 막는 곳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보리수 발효는 항산화력이 일반적으로 한약재 중에서 아주 높은 구기자만큼의 항산화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싶을 때는 보리수를 발효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시고 이러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렇게 노화, 건강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보리수 발효액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보리수 열매의 효능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수 열매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지염 개선, 숙취 해소, 피로회복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설사 개선, 천식과 기침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 통 채우고 한 통당 2개 정도씩이면 얼추 용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kg씩 해서 약 한 16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무리수를 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0점을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0점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자, 지금 여기 안에 설탕이 있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0점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또 5kg를 한번 다시 채워 보겠습니다. 현재가 2.9kg. 자, 3.9kg, 4.6kg가 됐고요. 400g만 더 채워 보겠습니다. 네, 5kg가 됐어요. 발효를 할 때는 그 원물과 설탕의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조금씩 덜 맞춰도 발효는 진행이 돼요. 특히 설탕량이 적게 들어가면 발효는 더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양을 맞추라고 하는 거는 변질 때문이에요. 저희가 보통 엑기스를 담을 때 보면 1대1로 담아 놓는데 설탕과 원물이 같은 비율일 때는 원물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에 있는 당이 녹으면서 그 당이 안에 있는 원형질 안에 있는 물을 끌어내서 물만 쓰는 거고요. 발효는 뭐냐면 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이 원물을 분해해서 기능을 끌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효를 하면 최소한 그 식물의 기능에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높은 기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발효 비율이나 이런 걸 맞춰야 되고, 이걸 못 맞추게 되면 변질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당이 너무 높아지면 엑기스처럼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당 처리가 되기 때문에 비율을 꼭 맞추라고 하는 거고요. 자, 또 5kg가 됐어요. 그럼 설탕을 또 3.15kg, 0점을 다시 한번 또 맞추고요. 간단하게 지금 5kg에서 저울마다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0점을 잡아요. 그러면 다시 3.15kg만 당을 넣어주고 이러면 아주 편안하게 손이 쉽게 발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설탕이 15kg 정도짜리를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남을 때는 한 3kg짜리 정도 그런 걸 가지고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원물이 내가 한 5kg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3kg짜리 설탕.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설탕만 있으면 간단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2.6kg. 조금만 더 넣으면 3.1kg에 3.15입니다. 17, 18, 19. 아이고. 넘쳤을 때는 반드시 보정을 하세요. 보정을 반드시 해갖고 넘기지를 마세요. 이게 넘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설탕이 안 녹아서 엑기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설탕이 그대로 먹게 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발효액이 설탕물이라는 오해가 여기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딱 40%까지 했을 때는 정확하게 나중에 당을 측정해 보면 현재 이걸 녹인 상태에서 브릭스를 측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발효가 끝난 다음에 브릭스를 재보면 정확하게 설탕량이 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설탕을 더 많이 넣는 경우에는 반으로 줄지 않고 넣은 만큼의 브릭스가 그 올라가 있어요. 반으로 안 줄고. 그 얘기는 순수한 설탕으로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적게 넣으면 좋지 않느냐? 물론 술을 만들 때나 식초를 만들 때는 당연히 적게 넣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적게 넣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습식이 되거나 이러기 전에 얘들이 그 안에 있는 잡균에 반드시 노출이 돼요. 그래서 발효를 해놨는데 위에 하얀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40%의 비율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 발효를 할 때 설탕의 비율은 굉장히 설탕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당의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그 발효에서 관건이 됩니다. 이 얘들도 지금 보면은 제가 비율들을 안에 있는 당도까지 고려해서 그 설탕량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서 얘가 지금 제가 8브릭스로 보고 작업을 하는데 그 8브릭스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어떤 게 되냐면 발효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4%의 설탕이 그대로 남아서 설탕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발효를 하는데 말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달콤한 뿌리향기 설탕과 과일 향이 나니까 말벌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재밌는 일이네요. 내가 쏘일 뻔했어. 예. 근데 요즘철에는 벌들이 공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다니는 벌들은 사람들이 뭐 갖고 있는 천이나 이런 걸로 휘둘러 주면 도망을 가고요. 그 가을 돼서 벌들이 자기 집을 지켜야 되거나 아니면 새끼를 지켜야 될 때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격을 크게 안 하니까 너무 벌들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을까지는 벌이 옆에 있어도 개들이 와서 사람을 일부러 공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에 대한 공포감 갖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이런 일이 있을 때 벌들이 있으면 그냥 개의치 마시고 일을 하고 혹시 그 벌이 가까이 접근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손이나 이런 걸로 만지지 않고 천이나 이런 걸로 휘둘러 주면 벌은 자연스럽게 떠납니다. 자, 요게 지금 보리수 5kg에 설탕 3.15kg짜리를 넣었으니까 약 8kg고요. 이거를 두 번 넣으니까 16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을 넣고 얘들을 잘 이렇게 흔들어 주면 발효 통의 90% 정도 오게끔 정도가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이렇게 처음에 채워 놓으면 얘들이 설탕이 녹고 이러면서 사이에 물이 생기면서 주저앉아요. 깔아앉아서 약 75% 정도 부피로 나가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담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설탕을 하면서 보리수에 묻어 있는 설탕들을 일부러 그 보리수만 위주로 먼저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설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남아 있는 설탕을 위에다 쳐주면 곰팡이의 발생들이나 윗부분에 변질될 수 있는 걸 근본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그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설탕을 가능한 한 좀 과일을 먼저 넣고 이 애들을 빼서 보시는 것처럼 위를 쳐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질 가능성이 적어져요. 그래서 설탕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요. 자, 무겁네. 이렇게 담은 다음에 제가 종균 처리할 때도 다시 한번 보여주겠지만 그냥 일단 모든 작업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나면 뚜껑이 어디 있나, 이 뚜껑을 작업을 여러 통을 할 때는 일단은 닫아 놓으세요. 이렇게 아니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냅두면 여기에 팔이나 또는 그 초파리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업 중이라도 여러 개를 할 때 초파리는 사실은 5분 내로 껴요. 어이? 그래 빨리 껴? 이렇게 담아놓으면 바로 끼니까 작업 중에도 초파리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담는 작업이 다 끝나서 종균 처리할 때까지는 요런 벌레나 이런 것들이 꼼짝 못하게 이렇게 꼭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보리수 발효에 관한 강좌 동영상은 종균 확보 및 처리, 발효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어지므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고를 위해 발효 강좌 신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보리수 발효는 당발효입니다. 당발효 이외에도 연발효, 혼합발효 등의 발효 방법 및 기술이 있으므로 지난해에 발효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발효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금년에도 발효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연락처로 카톡이나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강좌 수강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카톡이나 메시지 기능을 권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때문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